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코스피가 7거래 만에 2,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서요. 연말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의 순항 속에서도 성공 전략 잠시 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주 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네, 특히 그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국내 증시의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관련주들의 투자 매력과 매매 타이밍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보여줄 파이브스타만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2019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줄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2월 20일 금요일 코스피 2204포인트, 코스닥 649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인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핵심주로 선정한 앞타바이오가 이후 상승세를 지속 6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취매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근 대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TSL을 공략, 이후 차곡차곡 수익률을 더해가면서 현재 고가 대비 85%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 도무지 끝날 줄 모르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게임에 국내 증시는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2,6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3,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코스피.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발발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후 줄곧 하향세를 그리다가 올해 2,000선마저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천수답 장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드디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21개월에 걸친 무역 전쟁이 일단락되자 글로벌 증시 역시 이렇게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일시적인 휴전일 뿐 완전한 종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쟁이 더는 악화하진 않을 것이란 안도와 희망이 자리 잡는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저의 이번 주 픽은 전쟁이 잠시 멈췄다. 지금이 투자 기회다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억눌렀던 미중 무역 전쟁이 21개월 만에 1단계 합의라는 이름으로 봉합됐습니다. 이번 1단계 합의가 증시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죠.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13일 날 1단계 무역 합의를 사실상 타결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듯이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한데 일부에서는 양측의 그 설명이 좀 엇갈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감세 그 축도 약간 관세 그 감세하는 것도 약간 좀 적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 1,200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네. 기존 관세인 15%에서 7.5%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15일 예정되었던 추가 감세도 일단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500달러에 달하는 기존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한편 중국 측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을 상당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측 설명에 의하면은 이 400억 달러까지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고 최대한 한 5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수치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규모에 대해서 늘렸습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기술 네. 이전 그리고 환율 문제에서 잠시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 월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어려운 문제를 잠시 미래로 미뤘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언제라도 관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일단 긍정적인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죠. 이번 주는 이제 7개월 만에 장중에 2,200선이 또 회복되기도 했어요. 예, 수급도 부진해서 매일 뭐 바닥 박스권만 보여주고 투자자들은 또 상심만 했던 그런 시점에서 비하면 진짜 용됐습니다. 1차 미중 무역 협상이 기폭제가 되면서 그래도 지속적인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이제 변화를 줬는데요. 12월 셋째 주부터 본격 팔을 걷어붙이고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네. 관련주 위주로 매수가 됐고요. 그래도 2조 원대 이상을 매수를 했다는 것이 아주 그냥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00선까지 상승을 했으면 이제는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2,300을 가기 위해서는 잠깐 좀 숨고르기도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이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중 무역 합의 외에도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를 나타낸 네.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상당히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맞아요. 보였거든요.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 매수세로 돌아가지고요. 그 어제 19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코스피가 4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2,200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을 안착을 했거든요. 이 미국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그 대규모 매수를 하는 거는 글로벌 요인과 그다음에 국내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위험자산 선호 회피 현상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신흥국 증시보다는 선진국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선진국 증시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12월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자금들이 신흥시장에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상당히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요인인데요. 국내 수출과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이 반등함에 따라서 증시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몰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그 12월 들어서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7%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도 10월 달에는 98.88을 기록해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0.03포인트 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돌아온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죠. 최근 반도체 관련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상승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이번 주 반도체 관련주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관련주를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계에 따라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의 고조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석유 제품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해결됨에 따라서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내년도에 그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5G 관련해서 대규모 그 시설 그 투자가 확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그 업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주에 매수가 지금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김영구 대표님은 IT 부품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제 추천을 많이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월에 43,000원, 그다음에 12월에 49,000원. 저점 자리마다 정확히 매수를 강조를 했고요. 지금 목표치를 1, 2차 또 3차까지 보고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6만 원 선까지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4만 1,000원 선에 매수를 완료를 했는데 이번에 목표치 45,000원, 47,500원, 5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고 분할 매도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에 6만 5천 원 저점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에 7만 8천 원에 입성. 그래서 지금 9만 원 넘어갔고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고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뿐만이 아니고 반도체주들이 가면 분명히 IT 부품주들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 게 원익 IPS, ICD, AP 시스템, 원인 머티리얼, 뭐 그다음에 덕산 네오릭스 같은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들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아가면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겁니다. 꼭 뭘 보시냐면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면 다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다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을 보면 2020년, 2021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또 안겨다 줄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자, 지금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매수 기회다,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세로 놓고 봤을 때 당분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이 반도체들이 상당히 그 오랫동안 기간 동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연일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과연 역사적인 고점을 뚫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멘탈 동력이 좀 있냐라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그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익 레벨보다는 그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그 현재 그 이익 레벨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성수기였던 2017년과 18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은 일단은 2017년보다 상당히 나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상당히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5G 관련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협상에 타결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반도체 주들의 그 상당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그 외국인들이 국내 그 산업에서 가장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반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그 추세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영구 대표님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추천한 자리도 그렇고 지금 또 수익률도 뭐 1, 20%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X가 나쁜 의미의 X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또 막 따라 들어가면
잠깐 또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X를 들었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가 곧 나옵니다. 53,000원, 52,000원짜리 거기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해줄 수 있고요. 거기서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건 웬 떡이니 하고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슬쩍 눌림목 자리를 좀 이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9만 원과 9만 원이 약간 깨지면서 8만 5천 원짜리에 올 텐데 그런 자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심하고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남들이 막 따라 살 때는 좀 조심하시고요. 항상 반대와 지금 따라가야 될지 나중에 따라가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살짝 눌림목 조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중 1단계 합의로 시장도 연말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그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개결해 가지고요.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12월에만 코스피가 약 5%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 즉 원화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 시초는 그 연초에 있었던 그 미국과 그다음에 북한의 그 회담이 결렬됐고요.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다가 특히 5월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었고요. 여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선 이상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월 초에 1,190원에서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약간 완화되면서 일단 1,160원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로 인해 가지고요. 현재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에 그 최대 그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ETF인 iShares MSCI EM ETF가 지금 올 12월 들어서 상당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ETF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들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연이어 그 증권사들이 마이크론을 비롯한 그 반도체주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의견과 그다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단기간에 급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그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투자 심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019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12월 달 대형주, 우량주들의 상승, 뭐 기관들의 결산 맞추기 또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매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재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양도세 부과에 따른 매물 출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얼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앞으로 반도체나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럼 그쪽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막 따라가기보다는 요 구간 자체가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잘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요 시점을 이용해서 1월 효과를 보기 위한 매수 요런 쪽이 좋겠다는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코스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에 있어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아시죠? 예, 압니다. 제 소실적 교회에 가서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요. 흔히들 누가 보더라도 싸움 상대가 안 될 때 많이들 비교를 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대결은 주식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흔히 개인 투자자 대 외국인 또는 기관의 대결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체급 면에서 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보력과 이 분석력은 둘째치더라도 자금력이라는 체급 싸움에서 완전히 좀 밀리는 모습인데 흔히 돈 많은 사람이 주식에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전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자금력에서 특히 외국인 기관은 이 자금력을 활용해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은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한 수익률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 직업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5스타는 가능하다 봅니다. 뭐 압도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승리가 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게 이 골리앗이 이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겨서 이게 유명하게 되는 거죠. 새해에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반전의 드라마를 제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미지옥 탈출구는 있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전은 아쉽게도 백전백패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실패 사례를 접해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신용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신용으로 하게 되면 주가가 10%만 빠져도 2.5배 뭐 거의 25%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은 너무 원금이 깨지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떨어지고 있는데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담보 부정 나와가지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강제로 또 매각 당하는 그런 것들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자, 두 분은 기억에 남는 어떤 실패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인터넷이 발전되고 정보가 홍수처럼만 밀려오지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보가 아주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래와 사람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이 냉각 캔을 만든다는 그런 재료가 여의도 바닥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도 회사를 보지 않고 쉽게 해서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냉각캔이 실패한 건 아니라 가격이 비쌌죠. 예. 콜라 그때 당시에는 2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냉각캔 달면은 뭐 300원 이상 가니까 이게 성공을 못한 수지가 거죠. 안 맞네요. 네, 그렇죠. 자, 저도 김은경. 2011년인데요. 되게 유명한 종목입니다. OCI. 그때 당시 이 닉네임이 이제 남자의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65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을 봤는데 그냥 100만 원이 간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그냥 65만 원에 거의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좀 타격을 입으신 분을 봤는데 결국 비중 조절의 실패가 가장 큰 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몰빵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몰빵이 가장 문제죠. 자, 그동안 무분별한 투자로 수익보다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성적표를 보면 역시나 뭐 혹시나인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본 반면에 개인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결과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개인이 이긴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9%입니다. 매지원 빼고는 10개 중에 9개가 다 마이너스였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들을 잠깐 보니까요. 아난티가 일단 뭐 랭킹 1등에 올라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2일이었죠. 작년에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에 선임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3만 원까지 무려 20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뒷북친다고 그러죠. 뒷북. 예. 그것을 또 뒷북치는 시점에서 들어갔고 또 셀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뭐 5분의 1토막 나니까 많이 빠졌다 생각. 이마트도 역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은 실적을 보지 않고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실수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이렇게 종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어떤 테마주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나마 좀 우량한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게 저는 보고 좀 놀랐는데요. 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올해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카카오 등 공통된 종목들도 많고요. 평균 수익률이 둘 다 한 15% 정도 됩니다. 이들이 올해 시장 대비 양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카카오 성장성이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에 딱히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종목들의 저점을 만들고 지금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자금력입니다. 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꾸준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 그대로 쫓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많아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뭔가 오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빠지면은 하락할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실적을 기본적 베이스 깔고 가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메릴 린치 창구는 단계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팁입니다. 이거는요. 메릴 린치는 그 AI 가지고 네. 매매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정말 종목 선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저도 최근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오를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참 쉽지 않잖아요. 자, 김호영 대표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소개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업종 대장주들이 많은데 이런 업종 대장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기업적인 이슈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럴 때를 포인트로 잡고 서서히 저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적인 이슈, 뭐 실적 악화라든지 타격을 입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액면 분할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에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저점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종목을 선별한다라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도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부터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선별 그리고 타이밍인데요. 그다음은 저는 항상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걸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패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노하우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는지를 먼저, 즉 상승률을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증가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보통 공매도나 대차 거래는 개인 투자가보다는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올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많이 대차 나오는 거래. 거는 좀 피하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성공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 파이브스타가 한 줄 투자 조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매수하는 이유를 알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상담할 때 도대체 이 주식을 왜 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TV에서 추천해서 또는 또 아는 사람이 추천해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서 무슨 소스를 받았다. 무슨 소스? 뭐 겨자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예요? 맨날 소스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종목만 듣고 왜 사라고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목 이거 왜 샀는지는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종목만 듣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사실 종목만큼 중요한 게 이제 매매 타이밍인데 이러면은 매매 타이밍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수할 때 꼭 이유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투자 조언도 들어볼까요? 예, 저는 예전에 국민 가수죠. 이선희 씨의 옛날이요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바로 고점 대비해서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옛날이요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짝사랑은 좀 그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린 종목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 계속 해주고 이거 정말 나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강제로 선물 보내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고 돈 낭비죠. 이거 그만하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짝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물린 종목은 죽은 자식 뭐만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성공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방법을 착실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5스타 3인방의 이유 있는 주식 TMI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허인남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주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또 강세를 보였죠? 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투톱이 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면 19일 그 삼성전자가 장주 57,300원, SK 하이닉스도 96,4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최근 이제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약 5.5% 증가하는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은 약 13% 증가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좀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세라면 주가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허인남 대표는 SK 하이닉스 투자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디램 재고 감소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거고, 그래서 내년 급격한 좀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약 130% 증가될 예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좀 수요 견인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고점이 10만 원, 약 17년에서 형성된 전고점 10만 원을 돌파 임박했기 때문에 좀 단기 고점이라서 당분간 조금 쉬어갈 그런 모습도 예상되나 돌파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도 반도체 업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허인남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남은 연말과 내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대장주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12월 먼저 지수를 먼저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부품 또 장비 관련주도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씩 뒤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하나씩 보일 겁니다. 6일부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2조 1,230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순매수액의 약 83%를 차지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타결되었고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도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2월 20거래일 정도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파동상 3파동 시세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까요? 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의 1, 2선발이기 때문에 네. 선발 투수 1, 2선 앞뒤를 좀 그 가림하기가 어려운데요. 모두 다 좋습니다. 우위를 가리기 힘든데요. 월봉상의 좀 두 종목의 좀 자리를 살펴보면 흐름도 아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월봉상 모두 17년이 상승 1파동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18년부터 19년 조정 2파동을 겪었습니다. 이제 12월 전고점까지 이제 붙이는 작업을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는 일어났고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 파동상 3파동 시세를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가격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기준 58,0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기준은 10만 원 돌파 시 이제 본격적인 상승 3파동 시작점인데 문제는 바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 한번 눌림을 줄 겁니다. 바로 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좀 매집을 하는 그 찬스가 주어질 건데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8,000원 초반 밑에 한번 주면은 그냥 매집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에스텍 파마입니다. 최근 에스텍 파마가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장외 시장의 대장주인 이제 비보존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에스텍 파마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보존의 그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인 에스텍 파마가 한 이번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스텍 파마는 비보존 중에서 그 지분 4.6%를 확보하면서 관련주로 좀 엮인 모습입니다. 비보존이 개발 중인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이 임상 3상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11월 초 급등한 뒤에 한 달 정도 좀 조정 이파동을 통해서 눌림목을 형성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비보존이 상장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에스텍 파마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비보존 효과라고 말할 정도로 관련주들이 주목을 정말 받고 있는데요. 이 비보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좀 전반적인 그 기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08년에 좀 설립된 회사입니다. 뭐 통증 및 중추 신경계 질환 전문 신약 개발 좀 바이오 기업인데요. 텔콘 RF 제약 자회사로 비마약성 진통제, 뭐 의약품 원료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 연내 임상 3상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비보존 관련주까지 같은 하나의 섹터를 형성하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시총 2조 원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 세계 통증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약 30조 원의 규모인데 이 중 오피오이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 정부가 오피오이드를 좀 강력히 규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오피란제린이 이거를 좀 대체한다면 연매출 좀 1조 원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이 비보존 상장과 더불어서 에스텍 파마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3점 주셨네요. 네,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온 후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온 후기 때문에 기술적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거가 좋겠습니다. 라인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그 14,000원이 지금 에스텍 파마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14,000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단기 상승 산판형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에스텍 파마가 14,000원을 계속 지지하면서 이런 상승 추세의 각도를 유지한다면 아직 이 테마의 그 흐름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준이기 때문에 14,000원 이탈 시에는 언제든지 바로 그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접근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산중공업입니다. 이번 주 수산중공업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정치 테마로 또 엮이면서 움직였는데요. 원래 수산중공업은 본래 이제 건설, 중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세균 인물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을 좀 방한 검토 소식에 이 수산중공업이 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정석현 회장과 그리고 또 정세균 전 의원이 앞에 정시 종친이라고 알려지면서 좀 관련주로 또 대장주로 좀 엮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 수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3점이면 나쁜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준만 잡고 하면은 좀 소위 말하는 개잡주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치 테마 변동성이 크지만 좀 단기 기준으로는 괜찮겠습니다. 작년부터의 좀 전고점이 2,000원 역시 수산중공업에서는 좀 중요한 라인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 이슈로 여기를 시원하게 좀 돌파가 했습니다. 최대의 좀 거래량도 같이 동반하는 모습인데요. 2,000원 지지하는 추세가 지속 시 좀 한번 눌림을 2,100원 초반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단기 기준으로 들어가시고 2,250원부터 2,500원의 단기 시세도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네, 이 최근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들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좀 전해주시죠. 네, 역시 그 뭐 기업의 실체, 뭐 실적이라든가 뭐 메이저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뭐 수산중공업처럼 그냥 종친이라고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의 비중 한 10에서 20%는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장기는 중장기로 접근이 아닌 단타 그리고 단기 중심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썼습니다. 이희근 대표만의 급등주 매매법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희근 대표입니다. 오늘은 월봉 하단에서 100% 이상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을 찾는 기법을 준비했는데요. 월봉 하단, 즉 바닥에서부터 월봉 상단까지 크게 급등을 하는 일명 바닥 급등주 매매 기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바닥 급등주 매매 기법 첫 번째 키워드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SE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1년 1월 상장 후 월봉 하단 6,500원에서 월봉 상단 2만 원 사이를 움직이는 파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면 월봉 상단까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 10월 월봉 하단을 형성하고 2019년 8월 월봉 하단에서 상바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바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바닥을 형성하는 신호입니다. 즉, 다시 월봉 상단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첫 번째 매수 포인트입니다. 바닥 급등주 매매 기법 두 번째 키워드 호실적입니다. 월봉 하단의 주가가 월봉 상단으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계기는 바로 호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SE 3분기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먼저 영업이익을 보시겠습니다. 전년 동기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이 5억 9천에서 2019년 3분기 64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18년 3분기 6억에서 2019년 3분기 67억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TSE 시가총액 881억을 감안한다면 정말 호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호실적이면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되어도 적정 주가입니다. 즉 100% 이상 상승을 해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인 것입니다. 이런 호실적 발표 후 TSE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닥 급등주 매매 기법 세 번째 키워드 큰 수익입니다. TSE 일봉 화면을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 64억 호실적 발표 후 단기간 70%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도 TSE를 통해서 바닥 급등주 매매 기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월봉 하단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호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업을 찾기 위해 모든 종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저 이희근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신다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절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의 핵심주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주요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증시 폐장일까지 단 5거래일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연말 증시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하고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동시에 완화되는 호재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즉 G2가 그 사실상 무역 합의에 타결함으로써 이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크나큰 안도감을 줬고요.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자들이 주의할 것은 이러한 그 두 가지 이슈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직도 진행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타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어요. 일부에서는 뭐 1월 달에 좀 사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영국의 그 존슨 그 총리가 만약에 EU하고 미래관계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노딜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 그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노이즈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조금 주의를 갖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내 증시 관련해 가지고 이 양도 차익 회피 물량에 대한 주의보인데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12월 들어가지고 대주주들이 양도 차익 회피를 위해서 좀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그 매도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의 중소형 우량주는 이때를 이용해서 상당한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보통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대규모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 중소형주 매매를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다음 주도 역시 반도체와 IT 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말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 5G 쪽에서는 LG U+,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아주 패턴을 잘 만들고 이제 상승할 흐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눌림목 조정을 기다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서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하도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뭐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고 좀 느리기는 하지만 SFA 같은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후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12월 그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타결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정고점이 2,200선까지도 도달했고 코스닥도 이제 훼손했던 650선을 재장악하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정도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뭐 차익 매물도 출회할 거고 그리고 다소 좀 보합권 질환 예상도 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상승 흐름에 좀 접어든 모습이라고 접근하시고 최근에 좀 섹터별로도 업종과 상관없이 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도 좀 좋습니다. 네. 뭐 앞타바이오, 라파도, 뭐 올리패스, 뭐 센트럴 모텍, 뭐 티움바이오 등등도 좀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시장의 트렌드에 좀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매매감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이브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 셀트리온인데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고 이후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죠. 예, 맞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제가 성장성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네. 또 21만 원서부터 17만 원을 깨트리면서 폭락을 해서 진짜 낙폭과대 시점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사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에 대한 특허가 속속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수십조 원 시장이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그걸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목표치를 다 정해드리고 바이오 개발사로서의 역량 다 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가를 그때 정해드릴 때 제가 단기 목표치는 18만 원,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는 19만 원, 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까지도 수익률을 충분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더 연장해서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다 보면 예전에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참을 만한 인내를 갖다가 이제 좀 시험대에 고만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앞으로 상승하는 걸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 AS 종목도 만나보시죠.
앞타바이오인데 역시 지난 방송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고 이후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12월 6일 MTS 필사기 방송 통해서 21,000원 그리고 22,000원 사이에 좀 추천을 드렸고 톡방에서는 이제 18,000원부터 좀 반복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9일에 그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3만 원을 도달하면서 좀 수익 실현을 완료했는데요. 이제 반복 매매로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좀 단기 눌림목을 기다릴 텐데요. 가격 라인을 잡아드리면 26,000원부터 25,000원 좀 이제 차익 매물 실현 그리고 또 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요 라인 오면 다시 한번 좀 진입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필링크입니다. 네, 제가 주로 이제 중가주, 고가주 위주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가주를 추천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 잘 보십시오. 명품 병행 수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낙폭과대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1,000원짜리다 보니까 아이고 뭐 저런 주식을 추천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액면가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5배 할인을 한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00원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800원 정도에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액면 분할한 이후에 7,270원에 있던 게 922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8배 정도 떨어진 거죠. 이렇게 폭락했던 종목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반등을 주려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 기업의 유보율을 보시면 1,767%.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52%.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것을 뛰어넘어서 요즘 실적을 보면 3분기에 3분기 영업이익이 758%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은 80% 이렇게 증가를 할 거니까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2020년에도 좋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젠백스 자회사인 젠백스 지오가 이 회사의 지분 10%인 1,08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바닥권에서 상승했던 거는 젠백스의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필링크가 그 골프웨어 업체인 크리스 FNC와 그다음에 명품 병행 수입 업체인 라프리마를 인수를 했는데 이 라프리마가 아주 쏠쏠합니다. 점유율이 한 15% 정도로 업계 1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명품 업체 그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그 브랜드 제품들을 상위 제품들을 병행 수입하다 보니까 요 마진율이 또 쏠쏠해요. 아주 네.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저가주라고 혹평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모아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 매수가는 지금 1,500원대 있는데 1,6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1차 매수, 네. 1,500원에서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1,400원까지가 2차 매수가 되겠습니다. 단타 목표치는 1,700원, 1,800원이고요. 단중기 목표치는 2,000원과 2,000원 이상까지도 보겠습니다. 손절가 1,3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내용을 알고 보니 엄청 매력 있는 종목이네요. 자, 필링크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KNJ요. 네,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소재 부품주에도 좀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갖고 있는 KNJ인데요. 2005년에 좀 설립된 회사이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와 패널 검사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LED 제조 공정용 SiC 코팅 제품 및 그리고 또 반도체 웨이퍼 식각 공정용 소모품 등을 생산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연마 공정의 핵심인 분배기, 그리고 연마기, 그리고 스크래치 검사기 등을 좀 제공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대표 업체인 BOE, CSOT 등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대표 제품이 이제 엣지 그라인더인데요. 엣지 그라인더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 생산 공정 중 절단면에 발생하는 그 상처 등을 좀 고르게 연마하는 가공 설비입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용 장비가 75%, 그리고 반도체용 부품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약 510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9억, 당기순이익은 약 17억인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살펴봤을 때 약 380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32억,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으로 좀 가시적인 성장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부품 그리고 또 소재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종 상관없이 12월에는 그 신규 상장 새내기주들의 흐름도 좀 좋았는데요. 상장 후 지속적인 하락 후에 이제 10,000원을 회복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올라왔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오전에 MTS 들렸을 때보다 좀 약간 올랐지만 12,000원부터 11,000원 사이에 평균 단가를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또 손절가는 상승 추세에 돌려 나온 그 지지 라인인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용 로봇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 업체죠. 테스로 9.5%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5G 관련주죠. 오이솔루션으로 8%, 서진 시스템 역시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아나페스로 단기 6.5%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산타랠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많은 분이 선물 같은 수익을 만끽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